오늘 만나보실 모델 르노코리아의 효자 상품이죠. 그랑 콜레오스인데요.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시험을 해볼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것은 4륜구동 버전 그리고 전륜구동 버전. 과연 눈길에서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한 이 그랑 콜레오스에는 스노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차들도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동 방식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죠. 얼굴이 많이 부었죠. 이 시험이 지금은 낮이긴 한데 실제 다 새벽에 이루어졌고, 어제도 한 4시까지 시험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뭔가 좀 아웃도어 감성이 잘 나타나는 이 차, 과연 트림명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 차량은 전륜구동과 4륜구동의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전륜구동은 하이브리드 모델, 4륜구동은 가솔린 2.0 터보 모델인데요. 4륜구동 버전이 조금 특별하죠? 아웃도어 이미지를 강조한 에스카파드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루프 캐리어 덕분에 지상고에서부터 차이가 제법 나네요. 그러나 오늘 시험이 구동력과 제동력이라 이것이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에스카파드에 대한 얘기는 향후에 시승기에서 다루도록 하죠. 현재 보시는 두 대 모두 5위 타이어로 금호의 크루젠 HP71을 사용합니다. 245mm급의 20인치 규격인데 순정 사양으로 각각 어떤 성능을 내주는지 확인해보죠. 먼저 4륜구동과 전륜구동의 가속력 차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드래그레이스 방식을 택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두 대의 파워트레인이 같지 않기 때문에 마른 노면에서는 가속력 차이가 있지만 눈길에서는 미끄러짐을 잘 컨트롤하는 트랙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 자체가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해 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와, 차이 많이 난다. 결과는 4륜구동의 여유로운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에도 추가를 해봤는데 역시 4륜구동 모델의 승리였죠. 이래서 4륜구동이 눈길에 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새벽 시간에 테스트한 결과를 볼까요? 새벽에 시험하는 이유는 노면이 녹는 일이 없어 계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로 타이어 및 자동차 연구원들도 야간과 새벽에 시험을 하고 있고요. 계측 결과 그랑 콜레오스는 시속 40km까지 가속하는데 7.9초를 소요했습니다. 반면 동시에 4바퀴를 구동하는 4륜 모델은 4.1초 만에 시속 40km에 도달했죠. 똑같은 40km까지 가속하는데 필요한 거리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번에는 눈길 주행을 위한 스노우 모드의 효과를 알아봅니다. 둘 다 시험해 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륜구동 모델은 사실 뭐 별 차이가 없죠. 반면 전륜구동 모델에서는 초기에 부드럽게 구동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초기 미끄러짐 제어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긴 한데 사실 극적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섬세한 가속 페달 조작을 하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라면 스노우 모드에 도움을 받는 편이 좋죠. 결론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다수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터레인 모드를 개발하고 있죠. 이번에는 제동력으로 확인해 봅니다. 동일한 5위 타이어 그리고 동일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췄고 차이점은 구동 방식 뿐인데 여기서 4륜구동과 전륜구동 역시 차이가 없죠? 정리하자면 눈길 발진 가속 성능은 주행 모드와 상관없이 4륜구동 모델이 유리했고 제동 성능에서는 두 모델의 성능이 유사하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시험이 끝난 후 저희는 전륜구동 모델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브리지스톤의 최신 윈터 타이어 블리작 6로 장착해 봤는데 과연 윈터 타이어가 얼마나 성능을 내줄지 한번 보죠. 참고로 이 시험은 낮에 진행되어 눈이 부드럽게 변해서 가속이나 제동 거리가 조금 더 짧게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가속력 비교에서는 역시나 4륜구동이 승리했지만 윈터 타이어를 끼우자 그 격차가 확 줄었죠. 처음 시험했을 때는 4륜구동 모델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잘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럼 윈터 타이어를 끼운 뒤 주행 모드를 스노우로 돌리면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수치적으로는 미미하지만 확실히 부드러운 출발이 가능해서 운전하기 편했습니다. 이제 윈터 타이어로 바꾼 뒤에 구동 방식별 제동 거리를 볼까요? 왜 윈터 타이어를 쓰는지 체감되시죠? 10m 차이면 사실 사고가 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는 매우 큰 격차니까요. 확실히 눈길에서는 윈터 타이어가 접지력을 높여서 가속 그리고 제동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행 모드별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사계절 타이어를 쓰는 환경에서 4륜구동과 전륜구동 모델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가속 성능에서는 4륜구동 모델이 앞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제동 성능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전륜구동형 버전의 윈터 타이어를 끼웠더니 가속대 격차가 크게 줄지만 그래도 구동력에서는 4륜구동 모델이 유리했죠? 그러나 제동 성능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코너링 한계 속도에서도 차이가 크죠. 쉽게 말해 4륜구동 차도 결국 멈출 때, 회전할 때만큼은 타이어 성능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서 안전한 주행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시험한 곳은 타이어 제조사의 시험장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제조사들도 시험을 하는데요. 단단하게 다진 눈 위에서 새벽에 주로 시험을 하고 있죠. 마침 두 회사의 연구원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몇몇 가지를 질문드려 봤습니다. 예, 겨울철은 일단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운전 관련 시험을 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타이어와 ABS, ESC 시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는 타이어 시험 같은 경우는 타이어의 종방향, 횡방향 그립이 충분히 확보된 타이어의 재질을 선정하는 게 겨울철 시즌에 저희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겨울 성능이 충분히 확보된 타이어의 재질을 선정하고 그 재질을 드라이 노면이나 웻 노면에서 다시 또 확인함으로써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은 타이어의 고무 재질을 확보하는 게 이번 겨울 시즌 시험의 목적입니다. 스노우 모드는 말 그대로 스노우나 얼음 아니면 진흙탕 같은 매우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 주행을 하게 될 때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라는 신호를 먼저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동차를 눈길에서 출발할 때 2단으로 출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크의 발진을 최대한 부드럽고 약하게 감으로써 눈을 지그시 밟으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같은 역할로 스노우 모드를 넣게 되면은 토크가 약하고 부드럽게 주어짐으로써 눈길에서 탈출하거나 주행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ESC에 개입하는 시점도 조금 더 앞당겨져서 운전자가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단 눈길에서는 소재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눈길에서는 횡방향 그립, 종방향 그립이 좋은 재질을 선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눈길 테스트 주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재질을 타이어 업체에서 제공하고 그 중에 가장 눈길에 적합한 재질을 선정을 합니다. 스노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 저희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달고 발진 성능, 제동 성능, 그리고 핸들링 감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제동이나 발진에 개측되는 측정값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그 핸들링 감성이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차가 운전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눈길에서 중요한 요소는 트레드 패턴입니다. 트레드 패턴이 보통 스노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로 돼 있어 가지고 눈을 움켜 잡으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썸머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네모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눈을 잡는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G 값이라고 해서 유리 전이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재질의 고무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유리같이 딱딱한 특성으로 바뀌는 경계점 온도를 유리 전이 온도라고 하는데요. 고무가 딱딱해지게 되면은 타이어 그립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겨울철에는 매우 위험한 타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썸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유리 전이 온도가 영상이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서는 매우 그립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썸머 타이어를 타고 계시다면은 올 시즌이나 스노우 타이어로 겨울 시즌은 바꿔주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험은 ABS ESC 튜닝입니다. ABS ESC 튜닝 같은 경우는 얼음 호수 위에 특별한 시험장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르노의 튜닝 방침은 개입을 할 때는 확실히 하더라도 운전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ABS ESC가 작동하더라도 너무 답답하지 않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지향해서 튜닝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 정도에 하면서 첫 번째 개발 시작할 때 윈터 시즌에 타이어 재질 선정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두 번째 시즌에는 타이어 컨펌 시험을 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국내 3사뿐만 아니라 다른 타이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스노우 시즌에는 이제 각 타이어들의 스노우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호 타이어에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핀란드 또는 이제 북미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영하 5도에서 15도 사이에서 국내 온도 조건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북미 같은 경우에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 조건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아크틱 타이어가 있고 알파인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로 각 설질에 맞춰 가지고 스노우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타이어, 또 올웨더 타이어, 윈터 타이어 세 종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일반 서머 타이어에 대해서는 윈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온도가 떨어졌을 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스노우 기온에 맞춰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운 날씨에 평가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리 타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 타이어 회사에서 만드는 신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신패턴에 대한 올 시즌이나 올웨더나 윈터에 대해서 스노우 성능을 검증을 하는 거고 OE 타이어라는 것은 카메이커에서 신규로 개발하는 차종에 대해서 그 차에 맞게끔 타이어가 개발이 되면
그 타이어 또한 스노우 성능을 검증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BM 타이어를 저희가 개발하는 타이어에 대한 어떤 타겟을 선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드라이라든지 외시라든지 제동이라든지 또한 스노우에 대해서도 다 검증을 하고 있고요. 각 항목마다 BM 타이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타이어를 정해놓고 그 타이어에 맞춰가지고 타겟을 삼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확인한 것처럼 윈터 타이어를 썼을 때가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가속 자체는 460도 좋았어요. 그러나 정지할 때 우리가 사고를 가속하다가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반면 놀라서 정지했는데 차가 멈추지 않아서 앞차 추돌을 하게 될 때 상당한 타격 그리고 차의 파손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뭐 눈이 오는 날 운전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부득이 움직였는데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절에 맞는 타이어를 꼭 써주시면 좋겠네요. 사륜이 만능은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고 2가 예. 실시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가요?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이미 디자인이 공개가 됐고 디자인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후기들이 있던데요. 디자이너께서 원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의 하이트가 좀 더 낮아지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10mm 하이트가 낮아졌고 휠의 넓이 트레드가 10mm 또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훨씬 낮아지면서 안정적으로 보이고 휠 트레드도 넓어지면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과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절을 했습니다. 서스펜션도 조금은 스포티한 느낌에 맞춰서 역동성을 좀 더 가미했나요? 예, 저희 또 디자인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좀 더 스포티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좀 더 기존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고 뭔가 색다른 느낌의 차를 만들어 보자는 요청이 있으셔서 거기에 맞게 튜닝을 최대한 했습니다.